안녕하십니까. 이혜정의 시 퍼포먼스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 퍼포먼스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 퍼포먼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나 하는 그 창작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순서를 잘 짚어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시 퍼포먼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 퍼포먼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 퍼포먼스를 만들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작품의 주제를 먼저 정해야겠죠. 사랑에 대한 건지, 혹은 이별에 대한 건지, 혹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주제인지, 아니면 어떤 시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인지 등등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 퍼포먼스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뭘까요? 네, 주제에 맞는 시를 선정하는 일이 되겠죠. 공연 시간을 조절하면서 시를 몇 편이나 선정할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편의 시를 골라서 펼쳐놓고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를 선정합니다. 어떤 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지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편의 시로 퍼포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 퍼포먼스의 창작 과정, 세 번째로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이제 선정된 시를 가지고 종합하여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즉, 선정된 시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서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들을 자꾸 읽어보면서 어떤 순서로 엮어서 어떤 그림을 만들 것인지를 구상합니다. 처음부터 같은 주제를 가진 시들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기승전결의 흐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 편의 시를 한 번씩만 낭송해야 한다든지, 한 편의 시를 전문을 다 낭송해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시 한 구절을 몇 번씩 반복 낭송하면서 그 극의 흐름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라는 구절을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시에서는 어느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낭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시 낭송 대회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낭송해야 하기에 시 낭송가들에겐 처음에 이런 방법이 좀 두렵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 퍼포먼스를 할 때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퍼포먼스의 창작 과정, 이제 그 네 번째로 할 일을 생각해 볼까요? 시의 순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움직임을 구상해야 할 차례입니다. 선정된 시들을 가지고 기승전결의 흐름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으면 그 순서대로 그림을 만들어 봅니다.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구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의 동선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움직이거나 동선을 잡으면 아주 눈에 거슬리고 사족이 되어서 그 극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연기자는 내가 왜 움직이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관객들의 눈은 아주 예리합니다. 왜 이리로 가는지, 왜 손을 드는지, 왜 원을 그리며 도는지, 왜 꽃을 휙 집어 던지는지 등등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움직임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움직이는 느낌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동선을 잡고 제스처를 잡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 퍼포먼스의 창작 과정 5번째로 할 일은 시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또 그만큼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로 배경음악을 찾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동선의 그림이 구상이 되면 그 그림에 맞는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시 퍼포먼스에 있어 배경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는 낭송의 배경음악은 그저 신앙송의 흐름을 깨지 않는 정도이거나 혹은 음악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 퍼포먼스에서의 음악의 비중은 다릅니다. 거의 시가 갖는 비중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 퍼포먼스에 있어서 음악을 찾는 것, 그 극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부각이 되면 거기에 삽입된 배경음악도 함께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극 중에 쓰인 배경음악이 극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히 쓰인 음악으로 해서 사람들은 더욱 감동을 느끼고 그 극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 퍼포먼스에서 배경음악을 선정하는 방법과 어떤 효과를 어떻게 믹싱해서 넣음으로써 음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느낌을 적어둔다. 네, 클래식이든 팝송이든 연주곡이든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을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 느낌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적어두었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꿈틀거리는 희망의 움직임, 서서히 끓어오르는 희망의 느낌이라고 적어두었고,
사실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 때 썼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은 뭔가 희망과 기쁨으로 넘칠 때 그런 시 퍼포먼스를 만들 때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바이올린 소리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느낌, 혹은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런 곡은 또 그런 시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들어볼까요?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느낌이 어떤가요?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불안, 초조감이 들죠. 네, 이건 음악이 아니라 효과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에 쓸 배경음악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그 느낌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선율 속에서 느낌을 끄집어내는 습관을 들이면 음악을 듣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느낌 그대로 적어서 파일에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음악에 맞는 분위기의 시가 나오면 우선은 그 음악을 먼저 매칭시켜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음악의 제목과 시의 제목이 느낌이 일치하면 분명히 그 시와 그 음악은 서로 어우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이라는 제목의 음악을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와 매치시켜 보면 서로 어울리는 음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음악에 바람소리나 새소리, 파도소리, 기적소리 등등 효과음을 믹싱해서 넣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익혀두시면 정말 좋겠죠. 둘째로 음악을 잘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떤 시에 맞는 음악을 찾으려면 먼저 그 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이별을 주제로 한 시를 낭송하면서 막 기쁨의 음악을 틀면 맞지 않고,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를 낭송하면서 슬프고 처연한 음악을 깔면 또 어울리지 않겠죠.
음악을 찾을 때는 항상 그 음악에 맞춰서 낭송을 해보아야 합니다. 음악의 선율 위에 시를 얹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에 딱 맞는 음악을 찾았다면 시와 음악의 호흡이 신기하게 일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일치한다는 의미는 시의 감정이 고조될 때 음악도 같이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뭔가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때는 낭송도 살아나고 음악도 살아나겠죠. 이렇게 적절한 음악을 찾아내고 나서 다음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시 퍼포먼스 창작 과정의 6번째 순서입니다. 6번째로 할 일은 시를 엮어서 만든 그림에 음악의 옷을 입혀서 움직여 볼 차례입니다. 음악 속에서 시 퍼포먼스의 움직임을 찾아내라. 시와 음악의 어우러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주제에 맞는 시도 선정하고 또 낭송자도 정해졌는데 막상 어떻게 움직임의 동선을 잡고 진행을 할 것인가가 얼른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음악 속에서 그 움직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와 음악을 매치시켜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음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춤 중에서 감성무라는 춤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춤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도 제기되지만 저는 감성무도 분명히 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연출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춤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 즉 에너지의 주파수를 음악의 주파수와 딱 맞추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의 파동에 따라서 물결치듯 움직이는 것이 감성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무는 딱히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음악에 몸을 실으면 누구라도 다 출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감성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었을 때 시 퍼포먼스의 동작이 나오는 것과 이 감성무의 원리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라는 대본이 있는 감성무가 되겠죠. 이 얘기도 결국은 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잘 찾아내면 몸의 움직임은 그 두 가지의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 퍼포먼스 창작의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의상과 소품입니다. 시 퍼포먼스에서도 연극에서처럼 적절한 의상과 소품을 잘 매칭시켜서 표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너무 과분한 소품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태극기를 소품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보면 태극기와 같은 소품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태극기가 갖는 강렬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소품은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하고 만약 대형 태극기와 같은 소품을 꼭 써야 한다면 그에 어울리는 큰 작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혜정의 시 퍼포먼스 강연 제2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2강에서는 시 퍼포먼스의 창작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